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사랑받을 권리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책 표지가 좀 깜짝 놀랄 만큼 좀 그렇죠? 예.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 빨간 색깔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작가님은요, 사랑과 호감이라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파헤친 임상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남편도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인데요. 이성에게 어떻게 끌리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 특히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계 최초로 MRI를 도입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사랑하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 이런 거 있죠. 그거 이분이 이제 연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20년 이상 해봤는데 그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 안에 못난 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의 성과를 담은 책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더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 나왔고요. 이런 분들 읽으시면 좋아요. 왜 나만 늘 상처받을까? 난 상처를 좀 잘 받는다. 그러신 분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왜 질투심을 느낄까? 사실은 친한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되거든요. 와, 잘 됐다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잘 됐다는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누가 부자 됐다 그러고 여행 간다 그러고 명품백 받았다고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죠. 나만 그랬나? 나만 그랬나? 네. 거절하는 것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힘들까? 노를 못하고 하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이 세상에. 우울하죠?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걸까? 나는 왜 최고가 아닐까? 낯선 사람들을 보면 왜 겁이 날까? 인정받지 못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다 내 얘기 같아요. 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대요. 우리는 경계선을 침범당할 때 분노를 느낀다.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못난 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분노를 지나치게 적게 표현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딱 불쾌할 때가 있죠, 사람이. 근데 화를 못 내죠. 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경계선은 존중받을 것이다. 내가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전화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꾹꾹 참으면 계속 답답할 수 있죠. 분노라는 게 꼭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분노는 우리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다. 상대방이 쟤는 저런 거 싫어하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부부간에도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거를 화내지 마. 화내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어릴 때부터 학습하면 화를 못 냅니다. 그리고 화내고 싶으니 내 기분이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하죠. 우리가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죠. 다 그렇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성취하고.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욕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 나한테 이것저것 못 해줬어. 난 우리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 돈 벌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 돈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돈을 못 받은 게 마치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테스트지가 있어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심리학자라서 이렇게 나는 뭐가 어떻다. yes, no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내 심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저는요 최소화하기라는 방어 기제가 있고요. 경쟁에서 빠지기, 경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경쟁하면 질까봐. 과도하게 성취하기, 막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대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단번에 사라지는 느낌을 학습한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성취하기란 방어 기제를 사용한대요.
내가 방어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힘든 점을,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나는 되게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갑자기 쓸모없는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그걸 막 하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아이들 중에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칭찬 받으려고 시험 잘 본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하다가 손을 확 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 얘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어렸을 때 모범생이었는데 왜 그러지? 사춘기가 지나거나 혹은 성인이 돼서 이런 것들도 그런 심리적인 것.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좋아요. 내가 이게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투사를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하죠. 이건 뭐 심리 용어인데요. 투사 이제 검색해서 한번 보셔도 돼요. 내가 투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신이 유달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면 된다. 혐오하는 특징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자기 자신의 그런 면을 참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저는 뚱뚱한 것에 대한 수치가 되게 많았어요. 살이 있다 이런 게. 여자분들은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예쁨을 받지 못해. 난 뚱뚱해서 미움을 받나 봐. 못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라고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보면 싫어했어. 그게 나 같은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 조건이 삐쩍 마른 사람. 뼈밖에 없는 사람. 남편 만날 때 몸무게 60kg였나? 키 174에. 나중에 한 58kg까지 빠졌었나? 하여튼 6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를 바꾸고 싶었던 거죠. 날씬한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싫어하는 유형이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혐오하는 특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면의 못난 나는요, 우리를 어두컴컴한 혼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이성이 나랑 점심을 하면서 따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상대가 또 만나고 싶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상대방이 지금 나를 지루하게 생각하나 봐.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나 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좋대.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나의 못난 나? 나는 못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와 좋아요 예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사람을 좀 만나고 어떤 이런 거를 겪어봐야 되겠죠. 근데 막 숨어 있잖아요. 집에만 있고 안 나가고 그럼 더 강화돼요. 역시 나는 못난 나야. 난 친구도 없어.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차별을 하면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집단에서 배제될 경우 수치심을 느껴요.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정말 교활하고 음흉한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편견과 차별은요, 분노 이외에도 슬픔,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은요, 나를 소수 집단,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단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집단을 긍정적인 특성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뭔가 다수가 좋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래서 인종, 성별, 지역, 학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어느 정도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나는 인종이 이래서, 난 성별이 이래서, 내가 사는 지역 출신이 이러니까, 내 학벌이 이러니까 하면서 수치심을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들여다보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항상 몰려다니던 친구 2명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여성 2명과 함께 있을 때마다 또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셋이서 어울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셋이 있으면 내가 배제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진실이 아닌데 그냥 내가 너무 못났으니까 쟤네 둘이 더 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쩌다가 둘이 좀 친하게 지내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를 왕따시키진 않을까? 또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셋이는 안 만나요. 지금도 못 만나.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최소화하기, 경쟁에서 빠지기, 투사하기 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대요. 또 어린 시절 자주 집에 혼자 남겨졌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별과 분리를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과도하게 성취하기, 부풀리기 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봐서 뭔가 마음이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구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그냥 계속 힘들어. 아, 나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지? 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떠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위 매기기. 항상 우열 비교하는 거야. 네가 1등, 내가 2등, 막 꼴등 이렇게 하니까 정말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못난 내가 있으면 계속 나를 위에다 올렸다가 낮췄다가 왔다 갔다. 쟤보다 내가 좀 낫네. 쟤보다 내가 좀 못났네. 계속 순위를 매기는 거야.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요, 관계 맺기라는 걸 추가를 하래요. 그 사람과 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실패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요. 이 사람과 기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친밀하게 다가가야겠다. 솔직하게 얘기해봐야겠다. 저는 그래서 질투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당신을 질투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질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나서. 둘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진실하겠죠.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질투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12년? 인터넷으로 보고 그 사람이 한 성과나 그 사람이 쓴 글을 다 보면서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부자가 아니었고 돈이 없었고 빚이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걸 봤을 때는 되게 부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글에는 되게 다정한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저렇게 다정하고 저렇게 돈도 많고 그랬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괜히 질투하고 겉에 사진이랑 글만 보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저는 완전 친구가 됐어요. 서로 부러워할 게 없어. 예, 알고 보니까 부러워할 게 없더라. 자, 경쟁자를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난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질투가 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열린 마음과 태도로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대요. 편견과 차별을 줄여주고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그분이 저보다 좋고 어떤 부분은 저보다 힘들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막 완벽하고 완전하고 저 사람만 다 가졌고 나는 하나도 없고 내 생각이었어요. 그거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친밀해지면은 이제 속속들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카를 융이라는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상상을 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못났나구나, 나 못났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직장 동료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자아는요, 그들이 고의로 나를 왕따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나는 아주 쓸데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아무한테도 밥 같이 먹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혼자 나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요. 그 누구도 자신을 먼저 왕따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슴속에 계속 왕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동료들이 그날 하루만 모르죠. 뭐 때문에 점심을 빼놓고 갔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용기가 없으니까. 자,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거나 생애 대부분은 끔찍한 편견에 시달렸거나 제가 아까 말한 성별, 지역, 종교, 아니면 학벌, 인종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에는 내 안에 보호자, 학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나쁘게 보는. 그리고 매우 민감한 성향을 타고난 경우에도 트라우마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호자, 학대자가 생겨났을 수 있다. 그래서 민감한 성향의 아이는 더 잘해줘야 돼요. 트라우마가 오래 갈 수 있고 별것도 아닌 걸로 깜짝 놀랄 수 있고,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 때문에 싸웠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지나갔는데 뭐 예를 들면 누가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딪혔나? 나 때문에 넘어졌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그리고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픈가? 심지어 엄마가 아픈 것도 내 탓인 거예요. 여기 이제 더 대박은 엄마 아빠 이혼을 하거나 부모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나 때문에 죽었어. 막 나 때문에 이혼했어 까지 가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닌데 그걸 아이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아이는요 순진무구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순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도 이런 안정감이 없다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사랑을 계속 찾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을까? 찾아요. 찾았나요? 많은 심리학책에서 나랑 똑같은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만난대요. 너무 슬프다.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해야지 내 배우자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심리치료사를 만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진무구한 자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안정감과 사랑에 대한 대화를 하기 가장 좋은 게 저는 아이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대화가 잘 돼요. 한번 아이랑 시도해보세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막 했대요. 마음이 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아프고 하니까. 캐런의 어머니는 눈을 감으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 딸이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걱정했다. 어머니의 담당 의사는 캐런이 벌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받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딸 때문에 악화되나요? 진실이 아니죠. 근데 담당 의사가 죄책감을 준 거예요. 야, 네가 속썩이니까 엄마가 아프잖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어른들이. 그래서 평생을 고통, 무력감, 수치심을 느끼며 산 거예요. 오랫동안 이 간병들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몸도 아프고 나중에 막 일도 너무 하기 힘들고 모든 게 이제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부모의 죽음, 부모의 싸움, 부모의 이혼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바로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 아기가 와서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요? 이 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야. 아닌데 전혀 너랑 상관이 없어. 엄마 밖에 가서 일을 많이 했고 너 때문에 아플 리가 없는데. 그걸 잘 설명해줘요. 너무 귀엽죠? 애교를 부리는 거야, 와가지고. 근데 아이가 만약에요, 그 말을 할 용기도 없을 수 있어요. 엄마가 얼굴이 너무 침울하고 건드리면 올 것 같고, 아니면 엄마가 얘한테 화를 내면서 야 오지마! 엄마 아프니까 오지마! 막 그러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 아이가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나 때문에 엄마가 화나고 나 때문에 아프구나. 그럼 평생 이제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못난 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나를 못나게 보고 가치 없게 보는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식, 선물, 친절한 행동, 이 3가지로 관계 맺기를 시도해 보래요. 이거 3가지를 많이 할수록 상대가 가까워진대요. 외워보세요. 음식, 선물, 친절한 행동. 음식은 커피 한 잔, 이런 거 좋고요. 선물은 선물도 그냥 소소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정이나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래요.
중요한 시험을 함께 공부하거나 군대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같은 나이의 자녀를 키운다거나 하는 것들이 공감대를 준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했어요. 뭐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 아니에요 했는데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활동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상대가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고 없이 혼자 준비해 상대를 놀라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막 나 혼자 막 파티 준비해. 상대방 올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섬세하게 잘 봐야겠죠. 저는 SNS를 많이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뭘 좋아하고 뭘 먹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좋은 관계 맺기라고요. 정말 사랑 속에 살고 싶으면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못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당신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당신이 죽을까봐 무서워. 당신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무서워.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갈구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비웃거나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자, 엄마로 바꿔볼까요, 이 단어를?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워. 엄마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나는 엄마가 필요해.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우리가 어린 아기라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엄마한테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말들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은 되게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엄마가 죽을까 무서워. 나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애 놓고 나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싫은데도 그냥 참는 거죠. 엄마가 싫어할까봐 나를. 그러는 것보다 엄마 나가지 마 하고 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는 제가 맞벌이로 뭐 돌 때부터 나갔는데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 감정 표현 참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은 곧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감정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없는 인간관계는 병든 관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부부 간, 자녀 간, 친구 관계 간 감정을 서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음식 맛있다.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깊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감정 표현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도 믿지 못하면 하지 못해요. 자, 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거절하거나 나를 혹시 때린다거나 나를 싫다고 떠날 사람한테는 감정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평등한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겠죠. 이 책을 통해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 주는 삶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밤 라이브 11시에는 감정 표현 솔직하게 하기,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인간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